얘기는 이미의 점 1,2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수함수죠. 0,1을 지나면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1,2라는 점이 있답니다. 어딘가에 1,2 뭐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1,2 그 점을 지나는 접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너무 멀어졌네. 이거 그림이 너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잘 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굵어지니까 그림이 이상해지네요. 자, 얘는 1,2라는 점에서의 접선 뭐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었더니 그 두 개 그 그래프와 접선과 y축이면 여기겠죠. y축. 개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면 여길 겁니다. 근데 색칠을 할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색칠할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색칠할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수투에서는 그냥 당연히 X축 쪽에서 이렇게 세로선을 무수히 그어서 넓이를 총으로 구했다 본다면 미적 와서는 가로선을 무수히 그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냐, 그죠?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합니까? 첫 번째는 뭘 기준에 봐야 되면 교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만들어지는 영역에 만들어지는 교점의 위치. 근데 이거를 Y축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정적분한 넓이를 이게 곡선이니까 여기를 정적분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에 대해서 정적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 교점도 찾고 이 지점도 찾고 해서 이렇게 해서 빼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은데 식 자체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식을 다시 뭐 해야 되냐면 x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로그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x는 ln y. 그치? 저렇게도 바꿔놓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방법이 꼭 그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넓이에서 여기에 있는 이 넓이에서 여기에 있는 이 넓이를 여기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아니면 뭐 하시면 돼요?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배운 게 위식 마이너스 두 그래프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시면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막 y축에 눕혀놓고 해도 되지만 식도 바꿔야 되고 교점 찾기도 조금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으로 그냥 x축 위에 있는 점을 통해서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교점을 찾아야 되죠. 이 교점. 근데 이 교점은 벌써 나와 있네요. 1,2라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죠. x축, x의 위치가 이거 여기 0이니까.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위식 y는 2x제곱 아래식 뭐만 찾으면 되죠? 아래식? 접선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접선? 접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y-2는 기울기 잠깐 놔두고 f'1인데 일단 잠깐 놔두고 x-1 이렇게. 그럼 f' 제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가 될 테니까 y는 2x가 되겠죠. 되니? 그럼 결국은 이게 원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지. 이렇게 원점에서 만나더라. 또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을 하거나 아니면 2x제곱에서 정적분한 값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내시는 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이 있으니까 위식 2x제곱
마이너스 아래씩. 이거 참 이렇게 쓰면 보기가 좀 이상해 보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이, 왜 이래. 아직도 조작이 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뭐 계산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계산은 여러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문제는 집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굳이 이 정도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x 곱하기 2x제곱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정적분 역함수가 나오고 저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 그때 우리가 연습할 때 얼핏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몰라도 되긴 해 사실. 근데 이왕이면 알면 좋으니까. 얘는 얘가 0이 되는지 뒤에는 2x제곱은 0이 안 되죠? 그럼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제가 0이 되는 값 0,0은 무조건 통과한다는 얘기죠. 어떤 식이든 간에 저 그래프는 0,0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밟고 지나가든 통과하든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왼쪽 끝, 오른쪽 끝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 끝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의 무한대분의 1 이런 꼴이 되죠. 괜찮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이잖아. 누가 이기는지를 생각해야지. 누가 이겨? 다함수가 이겨? 지수함수가 이겨? 로다지, 지수함수가 이기잖아. 지수함수의 변화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이기죠. 그럼 둘을 곱하면 0의 소리만 할 텐데 그냥 0이 아니고 마이너스 0의 소리만 하겠죠. 됐니? 그러면 점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른쪽은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겠죠. 그냥 그림을 좀 이쁘게 한 방에 그려보면, 이쪽으로 찍어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라고 예상이 되네요. 근데 사실 왼쪽은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 역함수를 구하는 거고 구간 자체가 음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은 의미가 없지만 그냥 그리는 연습을 잠깐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y는 fx야. 근데 그 y는 fx를 이거 뭐죠? g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어차피 왼쪽은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해합니까? 그럼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면 여기쯤 잡을게요.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삼각형 아니다. 곡선이 저기가. 0에서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하세요.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 이 색칠하면 안에 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빨간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네, 일단 거기고요. 얘는 이제 계산, 이제 표기를, 이제 그림에 이제 표시를 해놨고, 두 번째, 이제 여기인데, 0에서부터 2까지 gx, dx, 0에서부터인 건 알겠는데, 이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이가. 근데 그리고 보니 이 점의 좌표가 1,2 아닌가요?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도 1, 1이 되니까 1,2가 되지. 1,2라는 게 함수 fx에 있는 그래프라면, 얘를 y는 x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2,1을 지나가겠죠. 2,1 여기쯤 1이 있다고 치고 대략 잡을게요. 여기쯤 여기 2고 그때 y 값이 1일 겁니다. 이렇게가
요즘 1이 있다고 칠게요. 됐어요. 점선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지금 두 번째에서 원하는 거는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gx를 정적분한 거니까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경계선의 내부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구하지? 하다 보니 아까 말했지만 이 점의 좌표가 어디예요? 1,2점. 그럼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합동이죠. 그럼 여기 넓이를 여기다가 갖다 여기 넓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넓이를 합치라는 얘기인데 파란색 넓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파란색 넓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구하는 넓이는 이 넓이를 다 구하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뀌겠죠. 따라서 이 둘의 넓이를 합치는 거는 가로 길이가 1이며 세로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의 넓이 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요 문제가 쉬운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쉬운 것 같죠? 문제 잠깐 보고요. 7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유제 7번 문제. 다음 fx가 탄젠트 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탄젠트 x가 이 범위 안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그려졌었죠. 탄젠트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네를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증가함수 형태를 띠고 있었죠. 이렇게 그런 형태를 띠긴 띄어 고기의 일부를 그리는 거긴 한데 양수구만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리라 예상은 되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라 예상은 되긴 됩니다. 그럼 거기 역함수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도 예상이 되긴 돼요. 예상은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애매해지는 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탄젠트가 이 위를 이렇게 지나갈지 아니면 이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서 교점이 두 개 생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게 좀 곤란하거든요. 느낌은 위로 지나갈 것 같긴 해. 근데 혹시 아래로 지나갈 내가 뭐 나도 모르면서 혹시 아래로 지나가는 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원점이겠죠? y는 x라는 직선과 탄젠트 형은 둘 다 0,0을 지나가지. 그럼 저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미분계수라는 얘기는 탄젠트 x가 원점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라고. 그럼 f 프라임 x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x의 제곱이 되죠. 거기다 뭘 대입하는 겁니까? 그 탄젠트가 원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여기다 0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됐니? 근데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1이네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1분의 1,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탄젠트는 원점에서 길기 일자리 접선에 접한다는 뜻이에요. 길기 일자리 직선의 탄젠트 x라는 곡선은 0,0이라는 원점에서 길기 일자리인 직선에 접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점에서 길기 일자리인 직선이면 y는 x 아닌가요? 그렇잖아. 원점에서 길기 일자리인 직선이면 y는 x잖아. y는 x랑 탄젠트 x는 원점에서 접하는 거야. 이해했니? 접하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원점에서 접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약간 내 예상이 맞았네. 위로 지나가겠네. 여기서 살짝 접하고 이렇게 위로 가는 그림이 아이 참.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원점에서 한번 딱 만나고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시험장 가면 저렇게 할 시간 없다. 그냥 믿고 가는 거지. 그렇겠지라고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가끔 진짜 얼척없는 문제 중에 보면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배신 때리는 문제가 가끔 있어서 순간 나도 모르게 멍해질 때가 있긴 있는데 쟤를 마이너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림상 이렇게 될 거라 예상이 돼요. 이게 함수 f면 얘는 함수 g가 되겠죠. 그럴 거라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빨간색 0부터가 아니고 6분의 파이면 30도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4분의 파이면 45도. 여기쯤에 6분의 파이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4분의 파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함수 f를 정적근. 어떤지 영역에 구분 됩니까? 색깔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깁니다. 네, 색깔. 이걸 계산한 거예요. 이 부분. 자, 두 번째. 이쪽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기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함수면 이쪽에서 구했던 xy 값을 이용해서 y 값을 구한 다음에 그 y가 역함수를 취하면 x로 다시 바뀌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y 값 좌표를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럼 6분의 8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탄젠트 6분의 파이죠. 지금 탄젠트 식에다 6분의 파이 대입한 거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요?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럼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얘가 1,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괜히 그리는 게 아니죠. y는 x를 기준으로 함수 f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3분의 루트 3이 나오지. 그럼 함수 g는 3분의 루트 3이 나오면 4분의 파이가 나오겠네. 역함수가 서로 바뀔 거 아닙니까? x, y가 서로. 함수 f가 잘못 썼잖아. 6분의 파이잖아. 여기 잘못 썼네. 됐나요? 6분의 8을 대입하면 3분의 루트 3. 그게 루트 3분의 1이지. 걔가 나오겠지? 그럼 함수 f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1이 나온다는 뜻은 함수 g에 1을 대입하면 4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뜻이죠.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대략 아시겠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넓이가 여기였고 이게 좀 값이 좀 더 작을 텐데 왜냐면 6분의 파이면 대충 얼마예요? 4분의 파이면 대충 얼마예요? 4분의 파이 3.14를 4로 나누는 값이 3.14는 값이니까 대충 0.7 정도 되잖아? 얘가 대충 0.7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숫자예요. 근데 3분의 루트 3이면 루트 3이 1.7 정도 되는 숫자거든? 1.7 어쩌고 저쩌고 걔를 3으로 나눴으니까 0.6 어쩌고 저쩌고예요. 실제로 이 값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안 지워져. 그림이 좀 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더 크게 그릴 수는 없어서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3분의 루트 3 여기쯤에 3분의 루트 3이 있어요. 대충 저 정도에 됐네? 4분의 8이 아까 말했지만 0.7 정도지. 그럼 1은 어디쯤에 있겠니?
1은 여기쯤에 있겠지. 아무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가 여기야. 여기는 색칠을 무슨 색깔 하고요? 역함수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죠. 파란 그래프 3분의 루트 3 여기서부터 1까지 요 정도까지요. 여기를 정적 보는 거. 요 넓이. 구분되세요? 이 넓이. 근데 이 넓이와 같은 넓이가 어딨냐면 여기 있지. 여기. 요 간격이 루트 3에서 1까지. 여기도 루트 3분의 1에서 1까지. 3분의 루트 3에서 1까지. 여기도 3분의 루트 3에서 1까지. 요 간격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칭 관계일 테니까 이 부분이 yx에서 대칭 적용되면 1이 넘어갈 거고 이 넓이를 여기다 색칠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쪽 넓이, f에서 나오는 넓이 여기 이렇게. 그럼 두 개를 합친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형 넓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형 넓이를 빼고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지 않나요? 그럼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어디야? 4분의 파이다? 그렇지.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6분의 파이. 괜찮아요? 그럼 전체 넓이는 4분의 파이 곱하기 1 빼기 여기 흰색 넓이 6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루트 3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설명 들으면 난 그렇겠구나라고 하겠는데 사실 위치 잡기가 좀 마땅치 않고 그림도 살짝 잘못 그리면 그림이 이상하게 나와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막 그림이 나와서 헷갈리기 때문에 요령껏 이 점의 위치들 있잖아요. 저 점의 위치들을 대략적으로 좀 잘 잡아주면 그림이 좀 잘 나와. 그림이 잘 그려지면 이해하기 좀 편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연습량이라는 거죠. 많이 그려본 애들이 이런 그림도 쉽게 쉽게 좀 빨리빨리 그리지 많이 안 그려보면 막 헤매다가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입체 도형의 부피. 자, 이 부분은 네, 입체 도형의 부피라는 파트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 해왔냐면 넓이를 구해왔죠. 넓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y는 fx야. fx야. 그래프라는 거죠. 근데 x값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해서 나는 여기의 넓이를 그동안 구해왔던 겁니다. 여기의 넓이를 구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쓰였던 개념은 분구적액이라는 개념이 정적분화돼서 그동안에 문제를 풀어왔는데 A와 B 사이에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계산한 거지. 근데 그 직사각형이 가로의 등분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결국 가로 길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구하는 넓이에 굉장히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가로 길인 n분의 b-a를 n값을 무한대로 보내서 가로 길이를 0에 보내다 보니까 결론은 나중에 뭐의 개념이 성립했냐면 선의 개념이잖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선을 계속 그려서 연속적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구하는 넓이가 선의 연속의 개념으로 선을 계속 쌓는 겁니다. 선의 넓이를 계속 쌓아서 여기 있는 면의 넓이를 구한 거겠죠. 선을 이용해서
면의 넓이를 구한 겁니다. 선의 연속을 통해서 면의 넓이를 구한 겁니다. 근데 그 선이 이거였죠. 요거. fx의 연속인 거. fx, y값의 연속. 근데 그 y값이 x 주위에 그려져 있으면 정적분 자체가 넓이가 되는 거고, 그 y값이 x 밑으로 내려가면 그 값에 음을 붙이면 정적분에 마이너스 붙이면 그 넓이가 됐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y값의 연속이 넓이가 됐던 거죠. 됐니? 근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뭐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긴 뭐 이상하게 생긴 이런 호리병 모양이야. 그림 잘 못 그려. 손 떨어서 나 이런 건 특히나 더 잘 못 그려요. 이런 호리병 모양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찬가지로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이 호리병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의 연속을 넓이 값으로 취급했었죠. 이제는 뭐냐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면의 연속을 부피로 바꿔가는 겁니다. 면. 됐니? 우리가 정적분 할 때 여기에 기억이 잘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K번째 직사각형이라는 걸 만들었었지. 물론 이렇게 크진 않아요. K번째 직사각형. 기억해? K번째 직사각형. 그걸 일반화시켜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K번째 직사각형을 1번부터 N번째 직사각형까지 다 더하는 거지. 거기에서 그 N값을 무한대 극한으로 보냈더니 이게 정적분이 된 거죠. 얘는 뭐냐면 A와 B 사이에 어딘가에 라는 뜻이야. 대표할 만한 A와 B 사이 어딘가에 대표할 만한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쑥 하고 이 도형을 자르는 겁니다. 자르면 그 사이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단면적이라는 게 발생하죠. 잘랐을 때 만들어진 면적, 그게 단면적이다. 그럼 단면적 넓이 하나를 내가 SX라고 한다면 얘는 선이니까 FX지. X를 집어넣어서 나온 선의 값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면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SX. 그 면, 그냥 이렇게 색칠할게요. 그냥 이렇게. 자, 이 면을 SX라고 했을 때 이 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까처럼 선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선을 A에서부터 B까지 계속 선을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온다고 본다면 반대로 면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이거를 부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단면적을 계속 더하면 면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입체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입체동의 부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을 확장시켜서 면의 넓이를 그렸듯이 면을 확장시켜서 일반적으로 입체동의 부피값을 보겠다는 거로 이제 문제를 이해하겠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여기는 x는 뭘 말하는 거죠? a와 b 사이 구간에 있는 어떤 특정 x값을 말합니다. a와 b 사이 구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x를 그 x에서 확 입체동을 자른다는 얘기죠. 그때 만들어진 단면적, 그 단면적 넓이의 총합 걔를 부피값으로 보겠다. 그러면 단면적이
그럴 수는 있겠지.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단면적이 일정하진 않아요. 그치? 단면적이 일정하진 않아. 여기 x1이면 얘는 sx1이 되겠지. 만약 여기 x2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획 잘라.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뭐가 되냐면 sx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마다 단면적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이 단면적 넓이의 총합. 근데 그 단면적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단면적 넓이가 다 틀리면 이거 어떻게 일반적으로 식에서 구현을 하죠?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는 선의 높이가 항상 일정했었어요? 아니잖아. 선이 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짧기도 하고 그치? 중간쯤 가다가 더 길어지고 더 짧아지고 선의 길이가 항상 얘도 일정하지는 않았어. 그치? 선의 길이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 선의 길이를 일반화시킨 게 fx라고요. 그 f라는 그래프 위에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 그래프에 굴곡이 있다 보면 당연히 선의 높이 값인 y 값은 천차만별이겠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거라니. 근데 그걸 다 일반화시킨 게 fx듯이 면의 넓이도 어떨 때는 넓이가 크고 어떨 때는 넓이가 작고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예요. 단면적 모양도 이랬다 저랬다 모양이 똑같았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단면적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 그 단면적을 일반화한 식이 분명히 식 안에 존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단면적을 일반화한 식을 통해서 단면적의 넓이의 총합을 정적분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넓이 다른데 좀 단면적을 자르는 딸마다 단면적이 어디서 자를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니까 이 단면적을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넓이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넓이식은 항상 얘로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SX라는 식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길이의 값이 fx로 일반화되어 있듯이 넓이의 식도 sx로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식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어진 식을 fx가 주어진 네가 아니 그럼 지금까지 너는 정적분할 때 식 없이 정적분 해본 적 있냐? fx 없이 정적분 해본 적 있어? 물론 어떤 문제는 fx 관계식이 없고 그냥 정적분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적도 있었지만 넓이를 구하려면 넓이를 구하려면 정적분을 구해야 되고 정적분을 하면 fx가 나와야 되잖아. 그 fx를 나와서 적분을 한 다음에 정적분의 그 연산법을 통해서 네가 답을 구했듯이 fx가 없으면 넓이를 못 구하잖아. sx가 없으면 부피를 못 구해. 그러니까 문제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네가 구해내면 돼. 아, 이런 넓이를 갖겠구나. 그래서 넓이식을 구한 다음에 이제 청적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여기는 그냥 이해하시고 가는 거예요. 선의 총합을 넓이로 봤듯이 면의 총합을 부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면은 입체를 잘랐을 때 만들어진 단면적을 면의 넓이로 보기 때문에 단면적의 넓이에 정적분을 취하면 걔가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출제지 8번 문제. 자, 어떤 용기에 깊이가 Xcm가 되도록 물을 부으면 그때 수면의 넓이는 다음과 같다고 나와 있잖아. 넓이 관계식이 주어졌던 뜻이에요. 아, XX가 나와 있구나. 얘가 넓이 관계된 식이구나. fx가 나와 있듯이 sx는 항상 문제에 웬만하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네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 있구나. 근데 물의 깊이가 파일 때 그 채워진 물의 부피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은 원래 0이었겠지. 0에서부터 파이만큼 물의 깊이가 차오르도록 채우는 겁니다. 그럼 인테그랄 구간은 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 원하냐면 파이까지 원하잖아. sx, dx
이므로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sin x 플러스 x 플러스 1 dx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를 0에서 파이까지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2분의 1 파이의 제곱 플러스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분의 1 파이 제곱 플러스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8-1번 한번 해볼까요? 8-1 이용해서 한 변길이 A인 정사각형을 밑면하는 높이가 A인 정사각의 부피를 구하랍니다.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운 적 있죠. 정사각의 부피 구하려면 밑넓이가 필요하고 높이가 필요하죠. 근데 뿌리니까 3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당연히 이게 정사각뿔이니까 정사각뿔이 없네요. 도형에 정사각뿔이 없어. 밑면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입체도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일단 밑넓이를 구하죠. 한 변 길이가 만약 A로 본다면 A제곱. 높이를 책에 나온 것처럼 H로 본다면 H. 이건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고, 기둥 부피의 3분의 1을 곱하면 뿌리 나온다고 배웠죠? 이건 실험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실험적으로 똑같은 밑넓이를 가지고 있는 뿔과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물 채우면 정확히 3분의 1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책에서는 정적분으로 풀라는 겁니다. 정적분으로.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각뿔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 X축에다가 이 사각뿔을 눕혀놓는 겁니다. 단 사각뿔의 밑면이 정확하게 사각뿔의 밑면이 대각선의 교점이 정확하게 X축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놓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각뿔을 그리는 겁니다. 사각뿔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됐죠? 근데 정적분을 이용하는 거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 단면적의 넓이의 총합을 정적분하면 이 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단면적 어딘가서 훅 자른 거죠. 훅 잘랐더니 그 단면적의 모양은 당연히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 정사각형이죠. 그럼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자르면 단면도 정사각형이겠지. 그 정사각형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죠. 네, 그렇게 돼 있겠네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조건을 달아주는 겁니다.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여기까지 위치를 h라고 보겠다는 거죠. 맨 위에는 꼭점에서 밑면의 바닥까지 이르는 거리가 높인 거니까 이걸 0으로 보고 꼭점의 위치를 0으로 보고 이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을 h로 본다면 그럼 여기는 여기 위치잖아? 모르겠어 그냥 x라고 합시다. x.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개 닮은 동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렇게 단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옆에 살짝 옆으로 입체를 이렇게 돌려놔서 그렇지 바로 정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를 바로 정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두 개의 직각삼각 형태를 볼 수 있어요. 반만 본다면. 그럼 여기까지 길을 내가 만약 h로 본다면 여기까지 길이를 x로 본다면 여기까지 길이는 h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은 도형이 성립하죠. 그죠?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 성립해요. 수직이고, 여기 공통각이고. 그래서 AA 닮은.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례는 X 대 H가 닮은 비례죠. 대응하는 변이 X 대 H.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대응변의 길이 B와 닮은 변이 일치하니까. X 대 H. 근데 길이 B는 X 대 H인데 우리는 단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이 단면적. 됐니?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치? 단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길이 B가 아니고 넓이 B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넓이 B를 구하려면 두 도형의 닮은 도형일 때 길이 B의 제곱배가 넓이 B가 된다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거니까 X제곱 대 H의 제곱이 두 도형. 여기서 말하는 두 도형은 얘랑 얘랑 얘. 두 도형의 닮은 비는 X제곱 대 H제곱으로 비례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X제곱 대 H의 제곱으로 비례하는데 누구 비례냐면 이 넓이와 이 넓이에요. 근데 이 넓이는 A제곱이잖아. 한면길이 A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이 넓이는 단면적이라 몰라서 그냥 SX라고 합시다. 그럼 SX 대 A제곱. 그러면 H제곱 SX는 이렇게 되고 양면에 H제곱 나누면 SX의 식은 H제곱 분의 X제곱 A제곱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이게 단면적이에요. 그 남은 거는 단면적 넓이를 0에서부터 h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실 거라는 얘기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h까지 h제곱분의 a제곱 x제곱 dx. 근데 x는 적분 변수에 관련된 문자인데 나머지는 적분 변수에 관련된 상수로 취급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뺍니다. h제곱분의 a제곱을 바깥으로 빼고 정적분하는 거예요. 3분의 1 x의 세제곱 0에서부터 h까지 0을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h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h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3분의 1 h의 세제곱 얘랑 얘랑 약분되고 남은 건 3분의 1 a제곱 h.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3으로 나누면 뿔의 부피가 나온다. 그게 이렇게 출현한다라는 거죠. 이 증명법은 니네는 알아둬야 돼.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 똑같진 않아. 여러분 책에는 아마 원뿔? 뭐 이런 거죠? 원뿔, 원기둥, 구,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마 그 중에 뭐 다였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인가가 있을 거야, 아마. 증명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식의 증명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마다 다 있진 않아요. 없는 교과서도 있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부피 구하는 공식들을 그전에는 공식으로 익혔는데 이걸 정적분으로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교과서마다 다 있진 않은데 여러분 책에는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증명법이나 이런 식의 단면적인 넓이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넓이를 이용하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부피를 구하는 이런 유도 과정 자체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9번만 얼른 해볼까요? 을 이용해서 한변 길이 A인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H인 정삼각뿔. 이번엔 정삼각뿔이죠? 아까랑 같은 패턴이에요. X축에다 눕혀놓는 겁니다. 누구를? 정삼각형을. 정삼각형 어떻게 그리죠? 여기다가 대략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뭐 입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래? 근데 얘를 정삼각해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해합니까? 원래는 이 점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이렇게 선이 다, 선 세 개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입체처럼 안 보일까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약간 입체화 시키려고. 얘는 정삼각형. 한면길 얼마짜리? A. 정삼각형. 그럼 한면길 A인 정삼각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의 제곱.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딘가에 내가 단면적을 만들지. 여기가 0에서부터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치, 여기까지 위치를 그냥 h라고 합시다. 그럼 어딘가에 x라는 위치를 잡고 거기서 뭐 하냐면 이런 식의 다시 정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넓이를 sx라고 한다면 아까랑 이제 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얘를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쪽 모서리를 이쪽 x축에 딱 닿게 해서 앞에 딱 보면 이것도 아까 이런 패턴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h인 거야.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도형은 x 대 h의 비례를 갖게 되고 우리는 단면적을 계산하는 거지만 넓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x제곱 대 h제곱의 넓이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x제곱 대 h제곱의 넓이비는 누구에 적용되냐면 sx와 4분의 루트 3 a제곱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비례식을 풀고 이렇게 비례식을 풀고 이렇게 비례식을 풀어서 양변을 h제곱 나눴더니 sx는 h제곱분의 4분의 루트 3 a제곱 x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이게 단면적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단면적을 정적분하는 거야. 0에서부터 h까지. 꼭지점에서 밑에까지 물을 다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요만큼은 상수잖아. 바깥으로 이렇게 빼두면 돼. h제곱분의 4분의 루트 3 a제곱의 상수 바깥으로 빼내면 되고 x제곱만 정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h제곱분의 4분의 루트 3 이걸 그냥 바로 이걸 정리해보면 4h제곱분의 루트 3a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얘를 정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0에서부터 h까지 그러면 4h제곱분의 루트 3a제곱에 뭐하고 곱해지는 거야? 3분의 1 h의 세제곱이 곱해지겠지.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고 하나 남고 분모는 12, 분자는 루트 3 a제곱 h 이게 밑면이 a인 정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야. 우리 물론 저런 걸 외우진 않아. 삼각뿔의 부피 구하면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혹은 3분의 1 곱한다. 이 정도만 외우지. 밑면이 정삼각형이니까 뭐 12분의 루트 3 a제곱 h 이런 것들 공식을 따로 외우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렇다는 얘기예요. 밑면이 a인 정삼각을 가지고 있는 정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저런 식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공식화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9-1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런 도형의 부피를 저희가 어떻게 구하죠? 이런 거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이거를 설명할 때 적절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 동전이 있잖아. 동전을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500원이든 100원이든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동전을 쫙 쌓은 다음에 내가 손가락을 꾹꾹 눌러. 이쪽에서 누르고 이쪽에서 누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손가락 누르다 보면 이 손가락 모양은 곡선이 생기겠지만 느낌상 직선 모양으로 꾹 누르고 이쪽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은 얘는 높이가 h짜리고 반지름이 r짜리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처음에는 동전을 쭉 쌓으면 하나의 원기둥 모양을 쌓이잖아. 높이가 h만큼 원기둥 모양이잖아.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는 1이라 파이r 제곱이고 거기다 높이 구하면 파이r 제곱 h 그게 내가 쌓아 올린 그 동전 기둥의 부피값이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꾹 누르고 꾹 눌러서 모양을 좀 변형한다고 해서 그 채워져 있는 물의 부피량이 달라지진 않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은 부피값을 구해보면
파이 r 제곱 h 형태로 답이 나올 텐데 이걸 정적분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죠.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하려면 근데 이게 여러분 책에 있을걸? 원기둥 부피 구하는 거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h까지 단면적이지. 한면적이잖아요. 이 x는 여기 0에서부터 h까지 어딘가에서 내가 x라는 위치를 잡고 딱 잘라주는 거잖아요. 잘라주면 그때 단면적인 모양은 뭐예요? 원이잖아요. 원기둥 일부에서는 당연히 원이겠지. 그럼 반지름이 R자리 돼 있으니까 이 반지름이 R자리인 원넓이는 뭐 누가 뭐래도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이걸 하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x에 대해서 정적분하는데 x가 아무것도 없네요? 다 상수예요. 파이 R을 제곱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파이 R 제곱 얘를 정적분하면 x 0에서부터 h까지. 그럼 파이 R 제곱 대입하면 x 대신에 h를 대입하면 h. 따라서 파이 R 제곱 h 이게 우리가 구하는 부피. 이게 밑면이 원이며 반지름이 R자리인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내용과 결국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매우 유명하고 각 교과서마다 다 있었던 문제인데 요즘은 다 있진 않아요. 또 몇몇 교과서에서만 남아있고 그냥 활용 문제 풀 때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나 코스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저렇게 곡선이 저기 무슨 X축 Y축 이상하게 왜 저렇게 그려져 있지? 근데 입체화 시키려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당연히 가로축, 세로축에 X축, Y축이 생기는데 여기 안에 내가 입체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평면에다 입체를 그리려면 어쨌든 저 평면에 그러니까 보기에 찌그러뜨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찌그러뜨려야 돼. 그래야지만 마치 평면이 입체처럼 보일 수밖에 없. 보이게끔 우리가 유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X축, Y축을 정면에서 본 게 아니고 살짝 옆에서 이렇게 봤다 보시면 돼요. 약간 사선에서 이런 느낌으로 보는 느낌으로. 입체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sin x도 원래는 이렇게 곡선이 좀, 이렇게 지금 좀 한쪽을 치우치지 않는데 저렇게 좀 치우치게 대칭 형태로 그려지지 않고 좀 치우치게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대칭 형태입니다. 가운데는 2분의 8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원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사인 그래프예요. 여기가 파이고 정가운데. 근데 어떤 위치에다가 내가 x를 잡고 그 점의 좌표를 여기를 q, 여기를 p 정한 다음에 이만큼을 한 변호라는 정삼각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x축, y축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보면 이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꼭지점이 이렇게 선분 PQ를 한 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었는데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사실은 이 꼭지점이 여기 선에 파묻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입체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입체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눕혀서 놓은 거예요. 이렇게 눕혀놓은 것처럼. 어쨌든 sin x 위에 임의의 점피를 잡고 그 점피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려요. 그 수선의 발을 q라 만들고 그때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정삼각형을 이렇게 곡선 따라서 이걸 단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PQ를 단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면적으로 이 PQ라는 한 변을 가지고 있는 정삼각형을 단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면을 쭉 더하다 보면 하나의 입체가 만들어질 텐데 그 입체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보통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려요. 입체 모양이 마치 무슨 느낌이죠 이게? 마치 똑같진 않아. 이 사인이 곡선이 반원의 형태가 아니니까
근데 느낌은 약간 느낌은 그런 거예요. 원기둥에 밑면을 옆에서부터 탁 쳤을 때 있지. 그 쳤을 때 모양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이런 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냐면 왜 문틈에 문 열리지 말라고 문틈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있잖아. 그럴 때 쓰는 도구처럼 많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리거나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딱 끼워 넣을 때 쓰는 거. 이름 모르겠어. 그 이름 모르는데 그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사각이 쭉 쌓여가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는 뜻이지. 그럼 이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고민할 건 없습니다. 미리 얘가 단면적을 그려줬어요. 문제가. 아, 얘가 단면적이야. 이게 단면적이구나. 그럼 이런 단면적, 이 정삼각형이 어떨 때는 크게 나오고 어떨 때는 작게 나오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으로 모이겠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는 이 단면적이기 때문에 얘를 SX로 본다면 이 SX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정적분하면 돼요. 그냥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면적 넓이는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인데 한 변 길이 제곱인데 한 변 길이가 PQ고 그 PQ를 제곱하면 되는 거지. 됐니? 근데 PQ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만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인 그래프에 이 길이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이 길이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PQ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를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요 함수값 fx가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fx라는 얘기는 사인 그래프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사인 x예요. 됐니? 그럼 넓이는 4분의 루트 3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정적분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4분의 루트 3은 바깥으로 상수니까 빼내시고 sin x의 제곱 dx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정적분. 요거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 그러면 부피값이 나온다. 근데 고민해야 돼. 가만있어 봐. 이건 적분 공식이 안 되는데? 뭔가를 미분해서 우리가 sin x 제곱 만든 적이 없잖아. 적분 공식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죠. 미분해서 역연상 가는 거니까 뭔가를 미분하면 sin x 제곱이 나왔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미분 공식에 미분의 sin x 제곱이 되는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게 없었거든.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필요한 게 교과에서는 빠졌는데 심심찮게 자꾸 나오죠? 반각 공식이에요. 반각 공식이죠. sin 2분의 x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런 반각 공식이 있었죠. 하셔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아니면 코사인 덧셈 정리를 가지고 변형해서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 이게 사실은 과정이 여러 개를 거쳐야 돼.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 이걸 거쳐서 뭘 만들어야 되죠? 코코마 싸스 하다 보니까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 나와. 그지? 근데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뭐랑 같아요? 1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같잖아. 맞니? 그래서 코사인 배각이 2알파가 코사인 2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과 같다고. 이거 일로 넘겨 저거 일로 넘겼더니 사인 알파의 제곱은 여기 2 붙지? 두 개 덜셈 했으니까 2 붙어요. 얘랑 덧셈 했으니까. 그럼 넘어가고 이걸 2로 나누고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고 얘를 2로 나눈 게 이거라고. 근데 반각이라는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알파의 2배 2알파, 2알파의 절반 알파. 반각이라는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책에서는 꼭 굳이 이걸 2로 나눠주고 있는데 얘랑의 가의 관계는 서로 2배와 절반의 관계. 반각 공식. 근데 이걸 봐봐. 이걸 안 외우면 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얘를 다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식변해서 이걸 찾아놔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매번. 그러니까 외우라고. 교과는 빠졌지만 외우는 게 좋아. 네가 너무 귀찮아져.
이거 하나 하겠다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 그럼 나도 외우란 소리는 안 할게. 아니 평소에 잘 나오지도 않는 걸 왜 굳이 외워? 그때그때 진짜 어쩌다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잖아. 근데 이건 너무 잘 나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각의 2배다. 2x dx. 이가 또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8분의 루트 3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 그럼 8분의 루트 3 정적분 x 코사인은 적분하면 사인인데 2x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2분의 역연산이니까 2가 아닌 2분의 1이 곱해지고 조심해라. 2분의 1이 곱해지고 사인 2x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어요?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고 대신에 2x를 적분하면 2분의 1 이게 된 거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정답이에요. 계산은 귀찮아서 네가 하시고. 자, 유제 10번만 얼른 해봅시다. 이거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 위에 아까는 정삼각형이라면 이번엔 정사각형을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모양의 정사각형이 이 정사각형 모양들 다 이어서 만들어진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칸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칸마다 계속 정사각형 세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지막 여기도 이런 식의 정사각형이 이런 식의 정사각형이 세워져 있겠죠. 그럼 도형은 대략 어떻게 생길 것 같으냐면 그림 잘 그려줄까?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도형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도형.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 이건 근데 그림이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가 좀 적당한 게 떠오르는데 이건 뭐 발톱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이런 식의 입체도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니까 단면적이 필요하겠죠. 근데 벌써 그림에 아까 말했지만 그림에 다 그려줬어요. 여기는 한 변 길이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니까 코사인 x가 한 변의 길이잖아. 그럼 단면적은 정사각형이니까 아까보다 더 쉬워. 코사인 x의 제곱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코사인 이것도 반각이겠죠? 1 플러스 코사인 2x dx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고 x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사인 2x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답은 4분의 파이랍니다. 답을 구하신 분들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뭐 이 부분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죠. 사실 수투에서도 배워왔었고 또 미적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와 거리라는 부분 당연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근데 미분할 때는 계속 속도도 미분해서 가속도까지 가는데 적분일 때는 보통 뭐 가속도까지 가지 않고요.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주로 이제 이쪽에서 많이 쓰이게 되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럼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되는데 미분은 좀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미분은 단순한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데 속도는 적분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속도를 vt라고 했을 때, 속도 관계식을 vt라고 했을 때, 그 vt라는 속도 관계식을 그냥 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속도를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움직인 거리가 나오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최초 위치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최초 위치, 원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시작했습니다. 라는 최초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개념을 좀 익히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 이렇게 위아래가 합동인 이런 도형이 있어요. 뭐 사인 그래프랑 비슷하긴 하고 있는데, 여기가 0, 여기가 뭐 2, 여기가 4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랬을 때 이게 t 시간축이고 얘가 속도 vt의 축이에요. 이건 속도 그래프야. 만약 위치 변화량을 구하란다면 그냥 얘를 정적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속도 그래프 vt를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죠. 근데 얘는 속도가 지금 양의 개념이고 얘는 속도가 음의 개념이잖아. 속도와 양의 개념이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체가 운동 방향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이고, 속도와 음이라는 얘기는 운동 반대 방향으로 지금 물체가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게 오히려 이제 착각을 했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위치에서 갑자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빨라지다 느려지긴 하는데 운동 방향은 한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운동 방향이고 반대로 왼쪽으로 하는 게 운동 반대 방향이라면 너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속도를 높이 간다는 얘기지. 부웅 하다가 이제 천천히 가다가 이 위치에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는. 그럼 차로 본다면 시동을 붕 걸고 나서 쿵 간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딱 멈춘 거야. 그리고 후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전진의 개념이고 여기는 후진의 개념이라는 얘기지. 됐니?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100m를 가다가 왼쪽으로 100m를 후진을 했어. 그러면 위치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테그랄 a에서 0에서부터 2까지 vt dt 됐지? 근데 이거는 양의 개념이잖아. 근데 여기는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vt dt는 이건 음의 개념이거든. 양음을 모두 계산한 게 위치 변화량이야. 양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아니, 양으로 갖고 음으로 갖고 그걸 다 고려해서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최초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100m 갔어. 근데 뒤로 50m 후진했어. 그럼 실제 나의 위치는 나의 위치 변화는 50m 오른쪽이라는 뜻이야.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양음을 모두 다 고려하다 보니까 위치 변화량에는 절대값이 없어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전진 100m, 후진 50m. 그럼 실제로 전체 차가 기름을 먹을 때는 전진한 것만 먹지는 않잖아. 후진한 것도 먹을 거라고. 그럼 기름 먹는 양을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전진 100m, 후진 50m, 총 150m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 움직인 총 거리는. 그만큼의 휘발유가 그만큼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음의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총 거리를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100, 왼쪽 100, 그럼 둘을 하나는 플러스 100, 하나는 마이너스 100 하다 보면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을 계산하다 보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변화량이 나타나다 보니까 변화량이 아닌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 절대값 씌워서 음의 개념을 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음의 개념을 양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됐니?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와.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속력의 정적분. 그게 뭐예요?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자 그러면 속력의 정적분 이걸 떠올린다. 속력을 정적분하자.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된다. 물론 우리가 수투에서 배울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면적값을 구했지.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이야. 그 안에서 직선의 구조가 그려지다 보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x축의 평이하든 직선이 그려지다 보니까 직선 안에서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이 나타나다 보니 굳이 정적분하지 않고도 면적을 구할 수 있다 보니 어렵게 정적분하지 말자. 왜 어렵게 정적분하냐? 면적 자체가 이 넓이값 자체가 실제로는 움직인 거리와 동일한데 굳이 일일이 정적분하는 게 더 귀찮지 않아? 그냥 넓이를 구해. 했지만 미적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들어지는 도형들은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곡선이기 때문에 면적을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적분을 해야 돼. 넓이 값을 통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뜻이에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수투에서는 넓이를 구했지만 이제는 넓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적분을 이용하려면 움직인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을 구해야 된다. 속력을 피적분 함수로 보고 그걸 정적분해야 움직인 거리가 나타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평면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 또 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복잡하게 설명해놨어? 애들이 어떻게 알아먹으라고? 자, 보세요.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인데 입체가 아니잖아. 그럼 평면이라는 얘기는 평면 위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평면 위에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움직인 거리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치? 저 점에서 저 점까지 총 움직인 거리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움직인 거리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 뿐이지 결론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만약 실생활 문제라면 곡선을 쫙 펴서 직선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직선의 길이를 재면 되겠지. 그러면 곡선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 칠판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쫙 당길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지.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네.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생각해야 돼. 곡선의 길이.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움직인 길이, 움직인 거리. 속력의 정적분이야. 속력을 정적분하는 거지. 그럼 속력을 정적분하는 얘기는 속도의 크기를 정적분하라는 뜻이죠. 속력이 속도의 크기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칩자.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P가 X, Y야. 근데 점 P는 분명히 뭐로 표현되냐면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선상이면 일직선상에 놓이는 점들이면 X축 하나만 필요하잖아. 그럼 점의 위치가 한 개의 값으로 표현될 텐데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현될 때는 X좌표, Y좌표 둘 다 표현된다고 했죠. 얘는 위치다.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지. 그럼 점 P의 속도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그때 언급했었냐면
x하고 y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고 그 t에 대한 관계가 맥의 역할이 다리 역할, x와 y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t에 대한 관계식,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날 테고 t가 맥의 변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기억합니까? 이 내용? 배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진도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배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 있는 속도를 지금 상관없겠죠? 네. 이 속도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x가 ft, y가 gt로 표현됐을 때 걔를 미분한 위치들이 결국은 속도가 된다. 미분한 것들이 속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f 프라임 t, g 프라임 t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지? x좌표를 미분한 것, y좌표를 미분한 것. 근데 x가 t에 대한 관계식, y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걔네를 각각 미분해서 x에 대한 관계식을 미분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y에 대한 관계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각각 x, y에 두면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좌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다시 가. 다시.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 움직인 거리. 같은 말이야. 곡선의 길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이 움직인 거리라는 게 실제로 곡선의 길이잖아. 이거 말장난이잖아, 완전히. 그냥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뜻이네.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게 이제 의식의 흐름의 그러니까 사고의 순서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속력의 정적분. 근데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근데 속도의 크기는 우리 앞에 미분 파트에서 배웠거든요.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저 속도의 x 좌표를 제곱, 속도의 y 좌표를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속력 값이 나온다. 됐니? 이거 벡터를 배우는 분들한테는 이 속도가 나타내는 위치 벡터의 크기, 위치 벡터의 크기니까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위치 벡터의 크기가 나오잖아. 근데 벡터를 안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약간 암기하다시피 갈 수밖에 없어요.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속도의 x좌표 제곱, 속도의 y좌표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서 마치 원점에서 저 속도를 나타내는 위치까지 그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내용으로 속력을 구한다. 됐니? 그럼 끝난 거야. 이게 공식이야. 이게 공식이야.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 더해서 루트 dt. 이게 뭐라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 써있는 책이 어디 써있냐면요. 책은 유식한 척 하려고 이건 뭐 표기법 자체가 라이프치히냐 아니면 뉴턴이냐 차이점인데 유식한 척 하려면 문과학생들은 프라임 기호를 많이 쓰잖아. 근데 이과학생들은 이 기호 대신에 이거 많이 쓰죠. dx, dy, dx. y로 정리되는 식을 미분 변수인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표현. 그치? dy, dx. 혹은 d, dx, y. 혹은 d, dx, fx. y로 정리되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표현. 그 책에는 계속 그 뜻이야, 이게. 그 뜻을 써놓은 거야. dx, dt. x로 정리되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게 이거잖아, 아까. x로 정리되는 식을 t에서 미분한 게 f't였잖아, 우리가 쓰기를. 그걸 책에서 이렇게 쓴 거고, g't는 y로 정리되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그게 g't예요. 그래서 y로 정리되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이 뜻이 결론 이 말이에요. 같은 말들이야. 괜히 잘난 척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손쉽게 알아듣는 얘기로는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혹은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데 그 뒤에 바로 따라서 나오잖아. 곡선의 길이. 같은 말이라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게 책이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곡선의 길이라는 게 아까 개념 2번에서 배웠던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 어디 위에서? 그래프 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에서 이쪽 점에서 이쪽 점까지 움직인 거리. 그게 곡선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럼 아까랑 무슨 공식이 좀 약간 다른 듯 합니다. 공식이 다른 이유는 아까는 아까 썼던 이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은 x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된 거고 y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얘네를 미분해 쓴 거야. 근데 똑같은 말인데 밑에는 얘는 뭐냐면 x가 그냥 t인 거야. x가 그냥 t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x값 자체가 그냥 t, 시각으로 표현되는 그 t.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곡선을 구하려면 곡선의 그래프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곡선의 그래프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이 곡선의 그래프식은 y는 fx 이렇게 써지잖아. 그렇죠? 대신 우리는 위치 속도를 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로축이 x축이 아니고 t축인 거야. 시간에 관련된 관계식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식이 y는 ft로 표현될 거라는 얘기지. 이 곡선의 식이 fx가 아니고 ft로. 그러다 보니까 x와 t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서로 같은 놈으로 취급된다는 얘기지. x가 그냥 t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야 곡선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y는? y는 당연히 뭐예요? ft가 되겠죠. t라는 질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라는 뜻이에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값. 아니,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값. 말 잘못했어요? 위치를 나타내는, y라는 좌표를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값.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아까 공식은 이렇게 됐잖아. 얘 미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라. 이번에는 얘 미분은 뭐가 되니? 1 되잖아. 얘를 미분해봐. dx, dt. t를 미분하면 1. dy, dt. f 프라임 t. 그치? 따라서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둘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아까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 되네. 공식 이렇게 나온 거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결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공식과 이 공식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아까는 매개 변수 x도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고 y도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으니 x를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미분해서 y를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미분한 다음에 dx dt, dy dt를 각각 구하고 그 dx dt, dy dt를 구한 그게 뭐냐면 점 P의 x좌표, y좌표를 미분해야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 속도의 크기가 공식이 미분한 것들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운 게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라고. 근데 아까는 x 자체도 t에 대한 관계식이고 y 자체도 t에 대한 관계식인데 이 x가 그냥 t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고 뭐 t에 대한 저쪽고 되는 t에 대한 관계식이야. 뭐 sin t 이렇게 써져 있든지 아니면 2의 t제곱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번은 말 그대로 곡선상에 이쪽 점에서 이쪽 점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y는 fx라는 이 그래프, 요 그래프 관계식이 있을 거 아니야. 저 그래프 관계식. 아니, 곡선의 길이 구하는데 곡선식이 없으면 길이는 어떻게 구할래?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칠판 뜯어다가 이렇게 쫙, 잡아 당길래?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곡선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곡선식을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일반적 그래프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시각 t에 대한 위치, 속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fx로 표현이 안 되고 ft로 표현될 거라는 얘기야.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이런 꼴이 아니고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 이런 꼴로 표현될 거라고. 시각 t에 대한 관계식으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fx가 아닐 거 아니야. ft겠지. t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구하려니까 ft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x는 결론 t 취급받는다는 얘기지. x가 t 취급을 받는 뜻이야. 그럼 y는 당연히 t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되니까 ft 할까? ft일 거 아니야. 내용은 동일하다니까? 얘를 미분해. 아까 우리 했던 그 움직인 거리, 속도의 크기는 속력의 정적, 이거 잊지 말라고. 속력의 정적분이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속력의 정적분이야. 근데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를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워야 속력이 나와. 근데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야 되잖아. 이게 한 방에 확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단계를 거쳐와서 그 단계를 하나씩 다 기억해야 되는데 중간에 단계 뭔가 애매하면 이게 이어지질 않는 거야. 알겠니? 위치가 있어. 근데 그 위치가 이게 위치야. 그 위치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좌표 표면이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난 여기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하니까 얘가 f't, g't 이렇게 된 거라고.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그럼 x를 미분한 거에 대한 속도, y를 미분한 거에 속도가 아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속도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의 크기는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의 크기, 그걸 구하는 방법이 이건 약간 강제적으로 외우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기백을 안 배웠기 때문에 벡터를 안 배우면 이걸 일일이 설명할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위치 벡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위치 벡터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가 x좌표, y좌표, 좌표 평면이다 보니까 두 개 나올 거야. 근데 그 두 개를 각각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마치 원점에서 그 속도를 나타내는 위치까지 그 두 점 사이의 간격이 있지. 그 두 점 사이의 간격의 길이를 구한 것처럼 공식을 쓰면 된다고 이해를 했던 거야. 근데 얘가 속력인데 속력의 정적분을 취하면 아까 말한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고. 양, 필요 없이 운동 방향, 운동 반대 방향.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운동 방향, 운동 반대 방향 너 위로 올라와. 절대값. 올라와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냥 거리만 따져.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속도의 절대값. 그게 속력이고 속력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해야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고. 근데 이 움직인 거리가 예전에는 쉬웠는데 이게 거리가 이 움직인 거리라는 개념이 내가 예전에 수투 배울 때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수투에서는 직선상에서 만들어진 거 형태로 많이 해서 넓이 위주로 많이 구하다 보니까 굳이 어렵게 정적분에 대한 이해를 보다는 넓이 쪽으로 많이 갔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넓이를 구해서 직선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속력의 정적분이 움직인 거리가 됐구나. 근데 이걸 또 그대로 또 다시 이어서 뭐 하냐면 이게 움직인 거리래. 속력인 동시에 움직인 거리인데 움직인 거리라는 게 곡선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인 거리라는 게 실제는 곡선의 길이를 말하죠. 곡선의 길이야. 그냥 움직인 거리랑 곡선의 길이나 그러면 그래프 상에는 같은 말이라는 얘기지. 그래프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인 거리와 곡선의 길이는 같은 말인데 서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됐니? 이게 아까 이게 말한 그냥 점 P가 T에 대한 관계식, 점 P의 y좌표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됐을 때는 이게 움직인 거리인 동시에 그냥 곡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근데 곡선의 길이라는 걸 구하려면 곡선이 나와야 될 테고 곡선은 보통 관계식이 주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시각 t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다 보니까
fx가 아니고 식이 ft로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x와 t는 같은 변수를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x가 t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라고. 그럼 y는 당연히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 y니까 그 x와 t가 동일하다면 t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 y 좌표로 표현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 얘를 미분. 그래야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잖아. 이건 위치, 얘는 위치잖아, 위치. 곡선상에 어떤 찍혀있는 점, 이런 위치거든. 걔를 미분해서 dx, dy, 걔가 1, t를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dy, dt, dt다. dt, f't. 그럼 이게 속도의 x좌표, 속도의 y좌표의 개념이다. 그럼 속도의 x좌표를 제곱하고 속도의 y좌표를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뭐라고? 속력이라고. 이게 속력이라고.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에서 멈추지 말고 속력을 정적분해야지만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와 움직인 거리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수예제 11번 문제.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이건 네가 해. 이건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네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투에서도 했었어.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봐봐. 이건 X와 Y가 T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이랬을 때 시각 T가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 어떻게 하라고? 곡선의 길이 똑같은 말이야.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속력의 움직인 거리 혹은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속력의 정적분이 필요하지. 속력의 정적분. 그럼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가 필요한 거야. 속도의 절대값을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이게 속력이 되고 그 속력을 정적분하면 곡선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를 미분해. 아 이거 위치 나왔네. 얘네 미분하는 뜻이구나. dx dt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t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t 제 미분하면 dy dt 루트 3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됐니? 이게 뭐 한 거죠? x를 미분한 x의 위치 x의 속도 얘가 y를 미분한 y의 속도 그럼 남은 건 속도의 크기,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그 x를 미분한 x의 위치와 속도와 y의 속도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속력이 된다고 했잖아. 됐니? 그럼 남은 건 이것만 쓰면 되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것 앞뒤 좀 바꿔줄게요. 사인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루트 3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요게 루트 dt 이거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루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하겠죠? 얘는 사인의 제곱 여기는 뭐 나오니? 코사인의 제곱이 나오잖아. 보나마 2일 테니까 여기는 3 코사인의 제곱 얘는 3 사인의 제곱이니까 3 가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남은 건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2 루트 3 사인 코사인 얘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 사인 코사인 dt 없어지고 얘 1, 얘 3 루트 4 얼마예요? 2 인테그랄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2dt 2t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따라서 파이 그렇죠? 네, 이렇게 식이 정리될 겁니다.
아이, 진짜 왜 안 맞아?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딴 걸 보고 있어. 그래도 안 맞는데? 아, 2분의, 미안합니다. 3분의 파인데 2분의 파를 써놨네. 네. 3분의 파예요. 3분의 파를 대입하면 이게 아니고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네.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이런 문제 푸는 사이에 센 오늘 가져오셨죠? 책은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센 주셔야 됩니다. 책은 묶어야 되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선생님 얼른 책 묶고 올 테니까. 그래도 명절 때 놀지 말고 공부해. 고3이면 무슨 놀아. 고3은 명절 없는 거야. 얘들아. 그거를 억울하다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가 봉사단체 직원들이 아니잖아. 너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절대 옆에서 막 동생들이 놀고 뭐 사촌들이 놀고 뭐 형 누나들이 놀고 해도 너는 꿋꿋하게 네 거 해야 돼.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래야 칭찬 듣지. 힘이 막 부쩍부쩍 날 거 아니야. 교육 혼자서 골방에 숨어서 공부하지 말고 사람들 많이 다녀 잘 보이는 데서 공부해. 다닐 때마다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고 아이고 고생한다. 혹시 알아? 혹시 알아? 실제로 돈이 들어와 그래.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니까 내가 많이 해본 짓이야 내가.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안 주시더라. 저는 또 저런다 싶어가지고 돈이 들어와. 그리고 명심해. 채점할 때 틀려도 동그라미 쳐. 틀려도 동그라미. 야 진짜 또 잔뜩한데 어? 이런 이짓 할래? 틀려도 동그라미 쳐. 네가 표시나게 동그라미 쳐. 이건 틀렸다는 게 너만 알죠. 동그라미 치는데 번호에 동그라미 치면 맞는 거야. 근데 볼이 옆에 동그라미 치면 틀린 거야. 어쨌든 계속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해. 그래야 쟤 잘하는구나. 어우 자식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아유 그래 공부하는구나 했는데 이 새끼 봐라.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틀리면 어떡해. 욕먹어. 동그라미 쳐. 알겠지? 틀려도 동그라미 치는 거야. 아 이걸 녹화를 했어. 이런 내용을 녹화하다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오해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다 맞출 텐데 하나라도 틀리면 이제 친척분들이 실망하실 거잖아요. 아이고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정말 싫어하는 뜻입니다. 네. 뭐, 뭐 말하다 보니까 이게 녹화가 이상한 식으로 돼서 뭐 거짓말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선의의 거짓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곡선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곡선의 길이. 자, 둘 다인데 일단 뭐 1번은 앞쪽에 썼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1번은 그냥 x 미분하시고 y 미분하신 다음에 그들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 속력이 나오죠. 그 속력을 정적분하시면 곡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앞에 거랑 비슷해서 생략하고 2번을 보세요. 2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y는 fx 그럼 x는 t 그럼 y도 이렇게 써지면 안 되고 y는 ft 이렇게 써지는 꼴이라고 하죠. 그치? 무슨 말이 되시죠? 그리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루트 얘 미분하면 1의 제곱 생략 플러스 제곱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얘 미분 f't를 미분 걔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얘를 0에서부터 3분의 4까지 정적분하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분하라는 얘기네. 미분하라는 얘기네. 미분하자. y는 t 루트 t 고의 미분이네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루트 t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 거 미분하면 t 곱하기 2 루트 t 분의 1 기억하죠? 루트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2 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 그거야. 그런 식인 거죠. 그럼 얘는 이게 지금 루트 t 하나 약분되다 보면 이게 루트 t 플러스
2분의, 아니, t가 5처럼 보이네? 플러스, 이게 t는 루트 t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t,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2분의 3 루트 t. 괜찮아? 이게 미분한식이야. 걔를 제곱하래. 인테그랄 0에서부터 3분의 4까지 루트 1 플러스 얘 제곱. 얘 제곱하면 4분의 9t. 됐어요? dt. 이거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계산 여러분이 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잠깐 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풀고 계세요. 얼른